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한번 검찰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군을 때려잡는 검사를 소환하는가 하면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내란 시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만큼 다급해진 것입니다. 지금 1심 선고가 하루하루 다가오니 이제 현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인데 그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어제 당대표 연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을 수사해서 기소한 검찰에 대한 정오심을 폭발시키면서 리모컨을 누르자 민주당의 발작도 폭발했습니다. 이재명은 우선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발의돼서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탄핵 사유가 터무니없는 엉터리로 드러나서 청문회의 동력이 상실됐죠. 그런데 또다시 검찰을 대한민국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으로 몰아세우면서 협박했고, 비슷한 시간 민주당은 검찰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은 이재명과 민주당이죠. 빠르면 10월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자 이재명이 지금 물불 안 가리고 검찰을 건드리고 나선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는 10월께로 예상되고 있지만 검찰 구형은 각각 9월 6일과 9월 30일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른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검찰의 구형과 너무나 동떨어진 선고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검찰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이고, 이재명은 위정교사의 경우 자칫하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다시 검찰을 물고 늘어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가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검사 4사람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에 대한 폭풍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은 검찰이 대한민국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되고 말았다면서 지난 2일 국회에서 발의된 4명의 검사 탄핵 사유를 재론했습니다. 4명에 대한 검사 탄핵 사유와 관련 사실 요 며칠 동안 팩트체크가 진행됐죠. 그래서 온통 거짓말로 뒤죽박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당이 사실상 탄핵 청문회를 포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유력했죠. 특히 이재명의 죄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검사들을 청문회로 불러냈을 경우 이재명의 범죄 내용이 청문회장에서 낱낱이 공개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다시 검사 탄핵의 불씨를 살리고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은 마치 지난 며칠 동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라도 갔다가 돌아온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사유를 다시 읊으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거짓말로 판명된 의혹들에 대해서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대변검사 논란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했던 이성윤 의원이 꼬리를 내렸음에도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세면장에 똥칠한 검사 논란은 이미 당시 울산지청에 근무했던 검사들이 박상용 검사의 무죄를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박상용 검사는 이성윤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 문제를 제기했던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이성윤은 당장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재명은 또 피의자를 조사하라고 했더니 그 권력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검사도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 역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가 김영철 검사에게 자신의 헌정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었다고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사과했고, 공수처 수사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또 권력을 이용해서 사건을 조작하고 진술을 조작했다는 내용도 어제 또 다시 반복했는데, 대북 불법 송금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번복하면서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이미 팩트로 입증됐습니다. 이재명이 언급한 내용들은 이처럼 모두 거짓말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어제 다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은 심지어 검찰이 제 식구 감사하기를 하느라고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엉뚱한 사유로 탄핵안을 제출한 민주당에 대해서 무고와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데 대한 반발인 것입니다.
이재명은 검찰을 향해 온갖 찌꺼기를 내뱉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게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자기 범죄를 듣기 위해서 국가기관인 검찰을 겁박하는 태도가 오히려 내란 시도가 아닐까요? 또 이재명은 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 이렇게 적대감을 드러냈는가 하면 일제시대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지금도 그런 양상이 유지되고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짓으로 확인된 검사 탄핵 사유를 태연하게 다시 거론하면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누가 봐도 분명히 정상이 아닙니다. 하긴 검찰을 향한 이재명의 언행이 언제 정상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혐의와 관련한 부부 소환의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보복 심리가 이성을 눌러버렸고, 그래서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급박에 때맞춰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검찰청 폐지 및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검수완박을 자행하고 수사검사를 탄핵하더니 이제는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 TF는 심지어 검찰을 향해서 독재국가의 하수인 개노릇을 하고 있다고 정말로 군사 정권 때나 들어봤음직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 등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도 인권운동, 민주화운동을 한 많은 이들이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들입니다. 저런 것들의 세비를 주기 위해서 계속 세비를 내야 하나 아마 고민하는 국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이재명은 지금 독재정당의 무소불위 권력자가 되어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 독재자들을 지키는 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폭망이 점차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도 내부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내란 시도 운운한 발언에 대해서도 독재자나 다름없는 발언이다, 자기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해 자신을 거역하는 내란 행위로 치부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은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이죠.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재명이 자신을 국가로 생각하고 있는 독재자적 발상이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어제 보니 이재명은 사실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잠깐 당대표직을 내려놓았을 때 당 지도부에서 검사도 탄핵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자신은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미 그런 통제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판단력도 떨어져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10월 중으로 예상되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중형을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재명의 이성을 흔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중에서 선택을 한다. 이 전 대표의 혐의는 질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징역형으로 구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패널로 활동하고 있는 전지현 변호사가 주변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란 답변이 90%를 넘어섰고, 심지어 법정 구속될 것이란 답변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10월, 늦어도 11월 초까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가지 범죄 혐의 모두 정상 참작보다는 가중처벌해야 할 요인이 훨씬 많은 속칭 아주 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구형은 무조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금 압도적인 것입니다. 어제 검찰을 향한 이재명의 도발도 검찰 내부의 이 같은 기류를 파악했기 때문에 2판 4판씩 심경이 발동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말 그대로 현타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은 먹고 사니 점이 최고의 이념이니 뭐니 했는데 지금 이재명의 머릿속에 국민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9월 10월 깨면 두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진작부터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니 머리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번 가을에 잡혀 들어가면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로 머리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어제 당대표 연임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달고 나타났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재명이 지금 얼마나 멘붕 상태인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재판 선고 이후 민주당의 동료는 불을 보듯하고 이재명은
지금 당대표 연임과 검찰개혁 추진 등으로 악다구니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면 두 사건의 항소심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재명 재판에서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공직선거법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1심은 지키지 못했지만 2심과 3심에서 그 규정을 지키게 된다면 선거법 재판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악다구니를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국민의힘은 힘을 길러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권 경쟁을 둘러싼 경쟁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서 폭발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이재명이 구속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전당대회가 12일 정도 남았습니다. 당권을 잡는다고 대권으로 직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이점에서 멈추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담론을 경쟁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과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